개월기를 맞아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형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A형 독감처럼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유족과 권진규 미술관 측이 작가의 조각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5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가 임시주택과 주거비 제공 계획을 밝혔고 농기계 구입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오늘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아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B형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침을 동반한 고열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5개월 된 이 양은 키즈 카페에 몇 차례 다녀온 뒤로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침에 콧물까지 흘려 곧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열이 그 정도 오른 게 처음이다 보니까 39.6도 이제 막 40도에 입박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애가 아프니까. 봄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A형 독감이 절정에 달하더니 이번에는 B형 독감입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독감 의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초 1000명당 8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9명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아와 초등생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가 4배가량 많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침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 과정에서 마스크를 끼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일단은 고열이 나면 한 번 정도는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면은 한 번 정도 의심하고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고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넘게 벌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워 봄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 동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술관 내에 권진규 작품을 놓고 권진규 유족과 미술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그는 자수상과 지원의 얼굴 등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근대 조각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춘천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2015년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개관된 지 4년도 되지 않아 권진규 조각가의 유족들이 작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춘천의 한 업체 대표가 내년까지 권진규 미술관 신축을 약속해 작품 500여 점과 유품을 시장가의 30%만 받고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미술관 신축은 나몰라라 하고 권진규 작품을 되팔려고 해 미술품 처분 금지와 반환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시실마저도 폐쇄했잖아요. 급기야는 시장에 권진규 미술관에서 권진규 작품을 시장 가격을 알아보고 있다. 유족 측과 업체 대표가 맺은 합의서에는 유족들이 업체 대표에게 권진규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넘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내년 말까지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지어 미술관을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권진규 작품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지만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지역 예술계는 물론 시민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주택 516채가 타고 1,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한 달 안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고
최대 6천만 원의 융자를 싼 이자로 제공하는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생을 강릉시 옥계면에서 살아온 정계월, 정계순 자매는 이번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웃에 있던 언니와 동생의 집이 모두 산불에 타버린 겁니다. 올해 초 남편을 잃은 언니도 심장 수술을 받은 동생도 잇따른 불행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막 아주 이렇게 됐잖아. 아이고 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아이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죠. 그냥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어떻게 해요. 너무 무너지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번 산불로 타버린 집은 모두 516채, 이재민은 1,205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집은 이재민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3천만 원 상당의 조립주택을 지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하면은 빠른 데는 1개월 내에 또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했는데. 완전히 불탄 주택, 그리고 반파된 집을 헐고 다시 지을 때도 무상지원금 1,300만 원에 최대 6천만 원의 융자를 싼 이자로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전기, 가스 요금과 통신요금 등도 감면됩니다. 특히 농민 피해가 큰 만큼 타서 없어진 벽시와 농기구도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장 없으면 안 되죠. 농가 짓는데 한 20일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또 다음 구해봐야죠. 애초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로 집계됐던 70대 할머니가 뒤늦게 포함되면서 이번 산불의 공식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범정부 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이재민 지원과 조기 복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단지업 송전탑을 지중화하겠다고 광고한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1년 앞두고 돌연 매설을 포기했습니다. 지중화 약속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인근에 송전탑이 있어 꺼림칙했지만 분양대 행사는 한전과 지중화공사 협약을 맺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런 사항이 써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송전시설 지중화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자꾸 돌고 있길래 아무리 봐도 공사를 안 하는 거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A씨는 시행사와 분양대 행사 등에 문의했지만 믿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되면 계약자분들이 원하시면 보상도 해줄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저도 계약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자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세요. 결국 얼마 전 A씨는 시행사로부터 지중화공사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땅 주인들과의 토지 매입 협상이 실패해 송전탑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해야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지중화공사 협약은 어디까지나 예정일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예정사항으로 해서 하려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잖아요. 시행사 측은 송전탑에서 가까운 동을 계약한 경우 거리가 먼 동으로 옮겨주고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분양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공헌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도민 대표 4인의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 창작 공연 비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움직이는 조각상, 광복군복 입어보기, 임정 세트장 기념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어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2019년 강원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춘천 세계 불꽃축제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원들이 대회가 가지는 경제적 타당성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권 확보, 안건 상정의 절차적 과정과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문순 도정이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며 전면적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강원도 기지국은 턱없이 부족해 강원도의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강원도 5G 기지국 장치는 SKT가 548개, KT가 443개로 전국 대비 각각 1.4%와 1.3%에 그쳤습니다. LG U+ 기지국은 아예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의 중심 상권과 대학가에서만 5G 서비스가 이루어져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신규 공중보건 의사 배치가 오늘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실시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공중보건의사 110명의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107명과 타 시도 전입자 4명을 포함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의료기관에 배치했습니다. 일반 의사가 70명, 치과가 13명, 한의사가 2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 133개 보건의료기관에는 모두 31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습니다.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4개 시군 606세대 1,046명의 이재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가까운 지역 의료원을 방문해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도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양구군이 양구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양구 시티 투어에 DMZ 펀치볼 둘레길 코스를 추가해서 시범 운영합니다. DMZ 펀치볼 둘레길 코스는 춘천역에서 출발해 비무장지대 인근 펀치볼 둘레길과 국립 DMZ 자생식물원, 박수군 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입니다. 양구군은 DMZ 특색을 홍보하기 위해서 펀치볼 둘레길 코스를 이번 달과 다음 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